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형변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형변환의 종류에는 자동형 변환이 있고요, 수동형 변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동형 변환과 수동형 변환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더블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10. 그 다음에 D라는 변수 출력하니까 뭐가 나온다? 당연히 이제 10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얘가 10이 그냥 출력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더블이라는 걸 만났기 때문에 10.0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지금 D라는 변수에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더블이라는 타입을 10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 자, 이건 뭐다? 자, 이런 거 이제 수동형 변환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10이라는 요 데이터를 형 변환하겠다. 형 변환이 뭐 영어로 하면 캐스팅이거든, 캐스팅. 그러면 내가 더블로 형 변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int i는 d.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d라는 변수가 들고 있는 게 10.0이기 때문에 int i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인데 10.0을 지금 i라는 변수에 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10.5라고 한다면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왜? i라는 변수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 11, 12 이런 식으로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10.5가 들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10.5는 실수기 때문에. 뭐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 i라는 변수에는 우리가 정수 10, 11, 12 이런 거밖에 못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12, 10.5 이거 말고 10.0이 된다 하더라도, 10.0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i라는 변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0.0이 10이 된다 해가지고 값 손실이 발생하나요? 아니죠. 값에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왜 되냐는 거예요.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 이게 어려운데 제가 이거를 10.0이라 할게요. 10.0. 자, 10.0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이라 써볼게요. 자, 10을 10.0으로 바꾸는 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10.0을 10으로 바꾸는 거는 별로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 줄 긋게 하는 건 누굴까요? 이거 자바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바 컴파일러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실행 전에 실행되는 녀석인 건데, 뭐 문법 검사나 그런 것들을 합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는 int i라는 변수에 10.0이라 했을 때, 게다가 여기다가 d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러면 d라는 변수에 10.0이 들어있는지 11이 들어있는지 12가 들어있는지 기타 다른 값 10.5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d라는 변수의 값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후기 때문에. 자, 그래서 i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오직 정수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정수 맞냐? 그러면 d라는 변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일 수도 있고 10.5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값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 수도 있고 10.5일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봐야지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컴파일이라는 건 실행 전에 문법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d라는 변수를 보고 안 될 수 있다는 게 견적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자바가 이런 경우는 형 변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라는 변수 앞에다가 int를 여러분들 붙이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문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실행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10이 나옵니다. 10. 그쵸? 그런데 제가 여기를 10.5라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d라는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i 값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 10이 출력해도 됩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값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값 손실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자동형 변환과 수동형 변환인데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동 형변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게 생각해요. 즉 10이 10.0이 되는 거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무조건 누구 사인을 받는다? 바로 개발자의 사인을 받고서 개발자의 사인이 이제 요거예요. 수동 형변은. 이게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내 의도니까 이거대로 넘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동 형변과 수동 형변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사람, A 사람. 자, 이런 경우는 자바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했어요. 이제 10이라는 값이 뭐 10.0으로 변환되는 이런 과정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바가 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사람 클래스를 만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 원숭이가 있대요. 원숭이. 자, 그러면 이제 U 사람 말고 U 원숭이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된다고 쳐보면 A 사람이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무조건 원래 사람 리모컨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람 리모컨에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기능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마찬가지로 원숭이도 걷다라는 게 있고, 자, 그러면 각각의 리모컨의 버튼이 개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2개 있는 거예요. 얘는 걷다랑 묘기라는 이제 버튼이 있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람도 원숭이도 각각 기능을 이런 식으로 탑재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힙이란 곳에 원숭이 객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원숭이 객체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만들어진다? 리모컨도 같이 만들어져. 근데 원숭이 리모컨이라는 거는 걷다하고 묘기불이다, 이런 식으로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사람이라는 변수에 이 원숭이 객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10이라는 변수가 D라는 변수,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D라는 변수에 들어가려면 값의 형태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10이 10.0으로 맞춰가지고 D라는 변수에 할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숭이 객체가 A 사람이라는 요 변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얘가 사람 리모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 사람한테 제가 걷다라는 메소드로 호출해 볼게요. 자, 사람은 걸을 수 있나요? 그죠? 사람은 걷다가 있어요. 자, 원숭이도 이제 걷다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건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숭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숭이 객체랑 연결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A 사람한테 걷다라는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이건 누구한테 요청이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원숭이한테 가는 거라고, 원숭이. 그러면 원숭이는 걸을 수가 있나요? 있죠. 걸을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A 사람 말하다, 자,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 말하다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다라는 메시지가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전달이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원숭이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는 말할 수 없죠. 지금 걷다랑 묘기만 있으니까. 자, 자바가 위험하다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눌렀을 때 해당 객체에 대응되는 기능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자바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학원에 이제 빔 프로젝트가 있어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리모컨이랑 빔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이 버튼이 추가가 됐대요. 근데 이 버튼이 추가된 건 좋은 건가요? 사실 버튼이 추가됐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응되는 기능이 저 빔 프로젝트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리모컨 버튼을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 눌러봤자 작동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작동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추가하는 경우는 자바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자, 버튼을 추가해서 운이 좋으면 있는데 운이 나쁘면 당연히 없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지금 버튼을 뭐예요? 자,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걷다랑 걷다 묘기,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마라다를 넣는다 해볼게요. 마라다. 자, 마라다를 지금 사람의 마라다라는 거 가지고 있죠. 근데 원숭이 객체가 A 사람이라는 변수로 형 변환이 될 때 이 원숭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원숭이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버튼이 몇 개? 2개죠. 걷다랑 묘기. 그 다음에 사람도 걷다랑 마라다. 근데 얘가 여기로 변환돼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다랑 마라다는 추가되는 거죠. 근데 마라다라는 녀석이 원숭이 리모컨에 추가가 되면 그 원숭이 키에 마라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그죠?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갑자기 버튼이 추가되는 경우는 굉장히 자바가 싫어합니다. 왜냐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응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자바에서는 리모컨을 형 변환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 좋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요. 클래스 동물. 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숭이는 동물이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익스텐드해서, 자, 그러면 걷다라는 기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별도로 걷다라는 기능을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사람 말고 동물이라 해볼게요. 동물. 자, 보시면 이거 잘 되죠? 자, 자바는 뭘 무서워한다고요? 리모컨의 형태를 바꾸는 걸 무조건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으로 바뀐 건데, 근데 자바가 이거에 대해서 빨간 줄 긋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바가 이거를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이걸 알아야죠. 동물은 현재 리모컨 버튼이 몇 개예요? 1개죠. 그죠? 한 개에 걷다라는 게 지금 있어요. 자, 원숭이는요? 원숭이는 하나만 있나요? 원숭이 지금 하나만 있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까지 해서 총 2개가 있는 거죠. 2개. 그쵸?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버튼 2개짜리 리모컨이 버튼 1개짜리 동물 리모컨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으로 바뀔 때 버튼이 뗄 일만 있고 추가할 일은 없죠. 그죠? 원숭이가 지금 부모가 물려준 게 있지만 걷다랑 자기 안에서 지금 구현한 묘기 부리다가 있고 부모가 준 걷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동물 리모컨이 원숭이 리모컨이 형 변환이 될 때는 뺄 일만 있다는 거죠. 어떤 거? 묘기 부리다는 빠져서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자바는 이 리모컨의 버튼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자, 그러면 A 걷다 하면 호출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걷다 100번 호출한다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리모컨 들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세요. 전원 버튼 빼고 여러분들 리모컨의 전원 버튼 빼고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다 없대요. 그러면 제가 저거를 다루는 데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쟤를 켜고 끄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반대로 리모컨 버튼이 갑자기 추가됐대요.
그러면 그걸 눌렀을 때 저 빔 프로젝트랑 호환이 됐으면 사용하는 건데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버튼이 빠지는 거라면 안전하게 생각해요. 아까 설명드렸죠? 자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동 통변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숭이 객체 여기를 만들었을 때 앞에다가 동물이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동 변경을 합니다. 수동 변경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한 건데,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동물 리모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다라는 게 있고, 원숭이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두 개, 뭘 가지고 있어요? 걷다랑 묘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부모가 준 것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A라는 변수에는 원숭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리모컨만 동물 리모컨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원숭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걷다라는 메서드 호출하니까 누구한테 이게 요청이 간다고요? 원숭이한테 가는 거라고. 원숭이.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원숭이 B는 A. 자, 이거 왜 안 되는지 맞춰보세요. 설명해보세요. 이거 왜 안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B라는 변수는 뭐예요? 원숭이 타입 변수란 말이에요. 원숭이랑만 연결이 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 A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A는 원숭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B한테 주면 실제로 같은 원숭이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자,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토끼를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이 토끼랑 연결되어야 된대요. 토끼랑. 그러면 토끼라 해도 되죠. 왜 가능해요? 토끼는 뭐예요? 동물이야 라고 우리가 자바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숭이는 동물이다, 토끼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물이 할 수 있는 거는 원숭이도, 동물이 할 수 있는 거는 토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원숭이 리모컨은 뭐다? 동물 리모컨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토끼 리모컨이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원숭이 B, 그 다음에 A는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다? 토끼라는 거죠. 토끼. 자, 그러면 이제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A라는 변수가 B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지금 어떤 동물이랑 연결되어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동물이랑 어떤 동물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리모컨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B라는 변수한테. 근데 이제 B라는 변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B라는 변수는 현재 나랑 연결되어야 되는 거는 원숭이랑만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원숭이 리모컨이 정확해? 맞아? 물어보는 거죠. 근데 A라는 변수가 뭐라고 한다고요? 야, 내가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 원숭이일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고 기타 뭐 기린이든 뭐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친구랑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날 만나자. 근데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날 나 이거 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살짝 비슷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때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마찬가지예요. B라는 변수도 A라는 녀석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분명히 정확해야지만 코드를 실행하는 게 가능한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은 추론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해당 코드를 미리 실행해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니까 머릿속으로 실행해보니까 동물이라는 요 변수에는 A라는 변수에는 실제 토끼 객체가 연결이 되겠구나. 왜? 우리는 자바한테 토끼는 동물이야 라고 익스텐즈를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죠? 알려줬기 때문에 A라는 변수에 토끼 객체의 리모컨이 연결됐고
연결이 돼서 우리는 A라는 변수에 토끼 기체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거는 원숭이니까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이거를 토끼로 바꾼다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A라는 변수에 이 객체의 리모컨이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프로그램 실행 전이다, 실행 후다? 실행 후라는 거예요. 실행 후. 이거는 이 객체 관련해서도 뿐만 아니라 모든 변수가 똑같아요. 모든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시프트 F10 딱 눌렀을 때 그때 모든 변수의 값이 할당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토끼 D 한 다음에 A가 실제 토끼랑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다? 모른다는 거죠. 요거는 요때 자바는 자바 컴파일 타임을 통해서 문법이라는 걸 체크를 하는데 실행 전에 문법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실행 전에 문법 체크를 해보니까 A라는 변수에 뭐가 연결되는지 자바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파악을 못한다고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된다라고 자바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다?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의도니까 통과시켜 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쓰는 거예요? 토끼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동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수동형 변환. 수동으로. 자, 다시.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더블 통해서 설명드렸죠? 10.5 int a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D가 A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도 가져. A는 나는 정수만 가질 수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정수 맞냐. 근데 D는 내가 10.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뭐 20.0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값일 수도 있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동형 변환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A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10이 들어가요. 10. 값의 손실이 어쨌든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만능은 아니라요. 그러니까 수동형 변환이 마치 뭔가를 다 해결하는 요술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뭔가를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숭이라 썼어요. 원숭이. 그 다음에 원숭이 B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이게 안 된다 했죠. 왜냐면 A라는 변수의 값이 할당된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후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의도니까 넘어가 라고 하는 게 바로 수동형 변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인이라는 게 무슨 마법 효과처럼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마법처럼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 토끼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A라는 변수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토끼가 연결된 건데 토끼를 여러분들 뭘로 바꾼 거예요? 원숭이로 바꿔버린 거라고요. 자, 보시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오류난 거 보이죠? 무작정 여러분들이 이거 해당 연결되어 있는 시점을 무시한 상태로 무조건 수동연결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내가 마구잡이로 바꿨기 때문에 클래스가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게 안 된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원숭이라 쓰게 되면 이때는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숭이한테 기능이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 했습니다. 왜? 부모가 물려준 걷다까지 있으니까 걷다랑 묘기. 근데 여기로 이제 형 변환이 될 때는 뭐가 된다? A라는 변수를 형 변환할 때 묘기는 떨어지고 걷다라는 것만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원숭이가 가진 기능 중에 몇 %밖에 못 쓴다? 당연히 반밖에 못 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 묘기. 자, 묘기 부린다 해가지고 이걸 쓸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묘기 부리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숭이에 있는 기능을 100% 활용하려면 원숭이의 리모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면 이때는 B한테 묘기라고 쓰게 되면 이건 됩니다. 그죠? B 한 다음에 걷다라는 것도 실행을 하면 잘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수동형변환이 마치 이제 이런 걸 수동형변환을 개발자의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개발자가 무조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객체의 리모컨 형변화는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실행했을 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자동 형변환과 수동 형변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